여기 한국과 일본으로 여행 와서 2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호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움을 받고 기적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출신의 벨라라고 합니다. 드디어 대학교 졸업을 마친 뒤 취직까지 하게 된 저는 입사를 하기까지 어쩌면 단 한 번밖에 없을 긴 휴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휴가를 알차게 쓰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는데 최근 호주에서는 이렇게 두 국가를 묶어서 여행하는 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일본은 과거에 호주인들에게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여행지고 한국은 엄청난 한류 문화로 인해 최근 들어 무섭도록 떠오르는 여행지이므로 짧은 시간 만에 두 국가 모두를 들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였죠.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갔던 곳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숙소와 액티비티의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 자연스레 일본을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은 꽤 좋았어요. 길거리도 무척이나 깨끗했고 각 지역마다의 특색들이 뚜렷해서 관광하는 재미가 있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일본은 제게 최악의 기억만을 남겨줬는데요. 그들의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최악이었거든요. 제가 일본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인데 갑자기 일본 공항 직원이 저를 붙잡더니 뭐라고 주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영어 발음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저는 그의 말을 3번이나 듣고 도저히 안 되겠기에 번역기 앱을 사용해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기내에 일정량 이상의 액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저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액체 따위를 챙긴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당황했어요. 그러자 일본인 직원은 제 벤토린 약을 가리키면서 이건 기내 반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큰일이었어요. 저는 꽤나 심한 천식 환자고 호주에서 일본으로 올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천식약인 벤토린이 기내 반입이 안 될 거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가져온 처방전과 여러 증빙 서류 묶음을 직원에게 제출했는데 일본인 직원은 볼 것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한 뒤 사무적인 미소만을 짓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지금껏 해외여행을 하면서 벤토린을 거부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공항 측의 실수로 반입 거부당했을 때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반입을 허가해줬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약이 없으면 저는 비행기 안에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 공항을 의심할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규정이 바뀐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저는 벤토린이 없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다시 한번 알아봐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적인 미소를 짓던 일본인 공항 직원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 자리에서 제 벤토린을 폐기 처분해버리더군요. 제 눈앞에서 말입니다. 승객 앞에서 임의로 물건을 훼손하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서비스였지만 일본인 공항 직원의 한 번만 더 우기면 본부에 연락해서 탑승 거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섬뜩한 말에 저는 군말 없이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불안감을 아는 채로 비행은 시작됐어요. 불안한 심리 상태 때문이었을까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 거리는 엄청나게 짧았지만 제천식 증세가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숨을 못 쉬고 고통스러워해도 제 옆에서 일본어로 히히덕대던 일본인 승객들이나 일본인 공항 직원들은 놀라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서 죽다니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최후였습니다. 어떤 동양인 남성이 제게 뛰어오더니 그대로 제게 벤토린을 건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남성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숨을 쉴 수 있었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감사를 표하기도 전에 이 남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더군요. 그의 영어 발음을 듣고 저는 그가 일본인만은 절대로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이 정도의 완벽한 발음을 구사하는 일본인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진정을 찾고야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저는 의아해서 그에게 물었어요. 저도 벤토린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일본 공항 측에서 반입 거부를 했고 그들은 제 벤토린을 강제로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벤토린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던 거죠? 심지어 저는 구비 서류가 있었는데도 거절당했거든요.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구비 서류가 있다면 벤토린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검색대에서는 벤토린을 상비약 취급하여 서류가 없어도 들여보내주곤 하죠. 저는 중증 천식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매뉴얼은 너무 낡고 오래됐는데 일본인들은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무조건 옳은 줄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국제법을 들이밀며 강하게 항의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일본 공항 측의 완벽한 실수였고 이에 한술 더 뜬 일본 항공사 측의 대응 미흡으로 저는 가까스로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던 것입니다. 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울분이 치밀었고 저는 일본 항공사 측에 맹렬히 항의했는데요. 그들은 그저 사무적인 미소를 띠며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고 결국 번역기를 통해 불만이 있으면 공항 측에 정식으로 함의하라 라는 말만을 남기며 저를 진상 취급하더군요. 아마 저를 살려준 한국인 남성이 옆에서 달래주지 않았다면 저는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여행을 이어나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저는 저를 진정시켜준 한국인 남성 덕분에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고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국 여행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관광지별 테마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즐길 거리나 콘텐츠들은 일본보다도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에는 없는 한국인이라는 엄청난 보물도 존재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인 제게 선을 긋고 무척이나 폐쇄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한국인들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볼 친구처럼 대해줬거든요.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제게 헬로라고 인사하며 손을 흔들어줬고 대중교통에서 만난 한국의 어르신들도 제게 인자한 미소를 보내주시며 사탕이나 초콜릿 등의 단 음식을 주시곤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조국인 호주에서도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경우는 없기에 저는 한국에서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기운을 받고 즐거운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여행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저는 일본 공항 직원이 멋대로 폐기해버린 벤토린을 한국에서 다시 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호주였다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는 데만 몇 주일이 걸렸겠지만 한국에서는 기다리는 시간도 없이 5분 만에 처방전을 받고 바로 벤토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매일같이 받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부러워지기도 했죠. 그렇게 행복한 한국 여행을 즐기며 일본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기억은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일이 닥쳐왔는데요. 저는 제 천식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모아놓은 파일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제가 한국인 친구들과 서로의 물건들을 교환하다가 서류처를 분실한 모양이었죠. 한국에서 호주를 가려면 꽤나 긴 비행을 해야 했기에 저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는 운 좋게도 천식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기적을 바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 공항 측이 제 벤토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 공항 직원은 제 벤토린을 문제 삼더군요. 죄송하지만 기내 액체 반입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벤토린의 경우 반입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빙 서류를 분실한 것 같아요. 어쩌면 좋죠? 저는 벤토린이 없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돌발 상황에도 한국인 공항 직원은 너무나도 침착하더군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걱정 마시고 침착하세요.
그리고 5분 뒤 한국인 직원은 가족들에게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천식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는데요. 긴급 상황이니만큼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보겠지만 이 정도가 한국에서 제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이 공항 측도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편한 방법일 텐데 그냥 원칙대로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이 공항 측도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편한 방법일 텐데 이렇게 저를 위해 애써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연락해서 빠르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렸고 결국 한국인들의 놀라운 서비스 덕분에 저는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니 일본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천식 증세는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무사히 호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실감이 안 납니다. 한국은 놀랍도록 친절한 나라였고 시스템도 무척이나 선진적이었으며 융통성까지 발휘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줬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요즘 한국 홍보대사를 자처해서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일들을 모든 호주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겪은 최악의 일화도 함께 말이죠. 일본은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국가였다면 한국은 죽을 사람도 살리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호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